네, 부등식 그 앞에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돼요. 프린트가 없어요. 잠시만. 여기 있습니다. 맞나요? 다 있나요, 그러면? 네, 1번부터 잠깐만 봐주고 있어주세요. 일 번 앞에는 가벼운 연습이니까 그냥 부등식을 풉시다. 그죠? 부등식을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첫 번째 건 인수분해 있겠지. 1번 그냥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x제곱 빼기 a 더하기 3의 x 더하기 3a가 0보다 작으니까 빼기 a 빼기 3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인수분해한 것이 경계 지점을 뜻할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가 되고 문제에서 a가 3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 A가 뭐일 때? A가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3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함수값이 뭐보다 작은 부분은, 함수값이 0보다 뭐한 부분은, 작은 부분은 해가 어떻게 될 거냐면 A부터 뭐가 되고 3이 되고, 두 번째, A가 3이 되는 순간 얘가 완전 제곱이 돼. 완전 제곱이 되면 x 빼기 3의 제곱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제곱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해가 얼마? 없다가 될 거고. 세 번째, a가 3보다 크면 그러면 x는 누구부터? 3부터 a 사이가 되겠지. 그림이 다시 그려지죠. 어떻게? 3하고 a.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은 이렇게 그냥 부등식 그냥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별거 없어. 그 다음에 2번도 눈으로 그냥 가볍게 보면 됩니다. 부등식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2번 모르는 거거든.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 나눠주면서 부등호 방향이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거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붕 떠요.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2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해는 모든 수가 되겠죠. 모든 수. 말 그대로 모든 수. 모든 수가 다.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다도 그냥 할게. 0보다 작으면 똑같은 식인데 얘가 0보다 작다가 되지. 양변을 A로 나누면서 없죠.
0보다 작은 함수값이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해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은,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다른 점이 뭐냐면 부등식이 조금 더 디테일해요. 방정식은 그냥 교점 구하고 끝이었다면 부등식은 어떻게? 미정인 애들을 케이스로 다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3번은 그냥 그래프를 바로 그릴게. 3번은 그래프를 바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3번. 여기가 1,0에서 판별식이 돼. 그래서 만약에 A를 기준으로 나눌게. A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어. 그러면 해가 없지. 모든 실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색깔로 지금 구분해 놓은 겁니다. x 빼기 1의 제곱이 초록색 A보다 큰 거. 그러면 A가 음수라면 모든 수. 해는 모든 수죠. 왜? 모든 수에 대해서 흰색이 초록색보다 크잖아. 그 다음에 A가 뭐라면? 0이라면. A가 0일 때 색깔 다르게 할게. A가 만약 뭐라면? 0이라면. 그래도 없네. 그쵸? 왜? 주황색보다 x 빼기 1의 제곱이 큰 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치면 되겠네. 합쳐서 어떻게? 만약 이 케이스라면 A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 모든 수. A가 0보다 뭐 하다라면, A가 0보다 크다라면 Y는 A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A가 0보다 뭐 하다라면, 크다라면, 그러면 해당 범위를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갔잖아. A만큼. 그치? 위로 A만큼 올라가려면 이거 기본 그래프이기 때문에 옆으로 루트 A만큼 움직여야 돼. 그러면 흰색 그래프가 누구보다? 빨간색 A보다 큰 부분은 해당 지점은 얼마예요? 그러면 1 빼기 루트 A일 거고, 해당 지점은 얼마예요? 그러면 1 더하기 루트 A겠죠. 그러니까 X가 1 빼기 루트 A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X가 1 더하기 루트 얼마? A보다 크거나. 그러면 흰색이 클 겁니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등식은 그냥 범위에 따라서, 이거 정석 기본 문제야. 네. 쭉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5, 6까지도 다 기본 문제네. 그치?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 자, 15-2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안 풀게. (15-2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려볼게요. 함수를 그릴게. 함수를. 2차 함수가 2보다 큰 범위래요. 그럼 바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 2차 함수인데 이게 y는 2보다 큰 범위야. y는 2보다 큰 범위가 1 빼기 루트 2고 1 더하기 루트 1이에요. 내려 그어. 그러면 대칭축을 얼마로 내려 그을 수 있냐면 x는 1로 내려 긋습니다. 그러면 루트 2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얼마? 루트 2만큼 이동했다라는 뜻이고, 그치?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요 기본 그래프가 요 루트 2만큼 움직이면 여기는 몇 A야? 그러면 이게 2A, 다시 루트 2의 제곱에 A배만큼 움직입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예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1, 몇 A? 1,2A가 나와야 돼요. 꼭지점의 좌표가. 다시 이 함수 자체가, 보세요. 이 함수 자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제곱이라는 함수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AX제곱이니까 기본 그래프에 A배가 된 함수야. 그러면 대칭축이 X는 1이었고, X는 1에서 움직였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대칭축이 X는 1이 되려면 두근의 합으로 결정되거든? 그러니까 B는 얼마고? 마이너스 2A고, B가 마이너스 2A여야 두근의 합이 2가 되고, 두근의 합을 절반으로 나누면 대칭축 1이 나옵니다. B는 마이너스 2A고,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게.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A 제곱이 얼마가 나와야 한다? 2A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A 제곱에 B가 마이너스 2A 들어갈게. 마이너스 몇 A에? A는 2A. 다시 넘길게. A 제곱에 얼마? 빼기 얼마? 3A는 얼마? 0. 이상한 일이 나 뭐 삽질했죠? B가 마이너스 2A. 삽질했네요. 나 뭐 삽질했죠? 내가 한 삽질이 뭐예요? 대칭축이 뭐라는 보장이 없죠?
ABC가 유리수라는 전제가 없잖아. 미안. ABC가 유리수라는 전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풀면 방금 A가 0하고 3밖에 안 나오지?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1 빼기 루트 2, 1 더하기 루트 2. 근데 그래도 이상한데? 그래도 갑시다. AX 제곱 더하기 다시 갈게. BX 더하기 얼마? A 제곱 빼기 2가 0보다 뭐 한 거니까? 큰 거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야? 1 빼기 얼마? 1 더하기 얼마? 루트 2. 그럼 B는 얼마 나오고?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나 아까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아까 내가 뭐 이상한 거리 한 거 아니에요? 0보다 큰 범위가 얼마? 1 더하기 얼마? 1 빼기 얼마? 루트 2. 1 더하기 얼마? 루트 2. 이거 맞는데? X는 1.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X는 마이너스 몇 A? 2A. 그치? 이걸 안 했구나. 그럼 여기 움직였을 때 얼마? 얘가 루트 2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 몇 A? 2A. 꼭지점 다시 적을게요. 미안해. 1, 얼마? 2A. 그러면 다시 대입해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A 제곱 빼기 2는 몇 A? 2A. 그러면 B가 마이너스니까 A 제곱 빼기 A 빼기 2는 얼마? 2A.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나오겠네? A 제곱이 얼마? 빼기 3A 빼기 2는 0인데 A는 뭐만 선택해? 0보다 뭐한 것만? 작은 것만. 아까 2를 계산에 안 넣어서 그런가 보네. 그래도 지저분하긴 하네. 그죠? 그지? 3번 하나만 더 풀게. 자, 얘도 그림을 그릴게요. 위로 볼록 그릴게요. 위로 볼록 그리고 0보다 작은 애가 0보다 작은 함수값이 나오는 곳이 어디? 1하고 얼마? 5. 그치? 그럼 대칭축은 x는 얼마? 3. 그럼 바로 갈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a의 얼마? x 빼기 1 x 빼기 5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ax 제곱에 빼기 6ax 더하기 6a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b는 몇 a? b는 마이너스 6a, c는 얼마? 6a. a는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다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제. (15-2에) 3번 푼 거예요. 3번. 그러면 확인해 볼게. a 더하기 b 갖다 집어넣을게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5ax 제곱.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a인데 거기다 6a를 더해. 그러니까 ax 그 다음에 a 더하기 마이너스 6a 더하기 6a a 더하기 b 더하기 c네. 그게 a네. 그게 0보다 같거나 크대요. 그러면 우리 a가 음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양변을 a로 다 나눠. 마이너스 a로 나눠.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5x 제곱 빼기 x 그죠? 마이너스 a로 나눠주니까 빼기 1. 그리고 부동호 방향은 뭐 한다? 바뀌지 않는다. 인수분해가 안 되네. C가 몇 A여야 돼요? C가 5A 그러네요. C가 몇 A? 고칠게. 어쩐지 이상하더라. 5A. 수수를 들어갑시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가운데가 A 더하기 B. A 더하기 B에서 다시 적을게. A 더하기 B에서 더하기 몇 A? 5A. 그러면 다 사라지네. 그 다음에 마지막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마이너스 6A. 이거 빼기야? 빼기죠? 빼기 5A.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몇 A? 10A. 그리고 상수항이 사라지겠네. 그죠? 상수항이 얼마? 여기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A니까 이게 다 사라지고. 그럼 마이너스 5A 제곱 빼기 얼마? 10AX. 그럼 이제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 마이너스 5A로 다 나눠버리면 되죠? X제곱 더하기 2X가 0보다 뭐하다? 같거나 크다. 계산은 알아서 해주세요. 이번에 틀린 계산은 안 고칠게. 그죠? 틀릴 수도 있어.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됐나요? 네.
결론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다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그치? 함수 그릴 줄 알고 함수 그려놓고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럼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려놓고 시행착오를 해보면 돼. 그려놓고 시행착오를 하면 되고요. 네, 다 방정식 이용하는 겁니다. 15-4도 3번만 할게요. 자, 바로 그릴게요. 위로 볼록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얘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네. 인수분해 해볼게.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는 0 하면 인수분해하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는 0이니까 5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그치? 더하기 5랑 빼기 1. 그럼 마이너스 5하고 얼마?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얘가 누구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래? 9보다 작은 범위 구하래. 그럼 대칭축 집어넣어 봅시다. 대칭축 집어넣으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일 거거든? 중간 지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대입할게. 더하기 8에 더하기 5네.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 얼마? 9네요. 그 공교롭게 걸쳤네. 그럼 9보다 작은 범위는 9보다 작은 범위는 뭐만 아니면 돼? x가 뭐만 아니면 되죠? 아, 이것만 아니면 돼요. 혹시 그 맞겠지 계산? 네. 넘깁시다. 다 가볍게 넘깁시다. 15번. 자, 얘는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 15번에 오는 정석에 있는 풀이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익혀야 돼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처음 배우는 친구도 그렇고 여러 번 배운 친구도 있고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는 외워질 때까지 푸세요. 자, 이렇게 바꿀게요. m 더하기 2에 얼마? x제곱 빼기 2x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4. 이게 양수가 된다. 그래서 넘길게요. 이렇게 갑시다. 그럼 왼쪽 그래프를 볼게요. 왼쪽 그래프. 자, 이 그래프의 정체가 뭐예요? 그러면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0하고 2를 근으로 가죠. 0하고 2를 근으로 갔는데 저 m 더하기 2가 무슨 값이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m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m 더하기 2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거든. 위로 볼록이어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 절대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m 더하기 2가. 그치? 근데 그게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얼마? y는 마이너스 4보다 뭐 한 범위? 큰 범위예요.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이거 불가능해. 그쵸? 왜냐면 m 더하기 2x가 뭐가 되는 순간? 위로 볼록이 되는 순간 뭐가 되더라도 아무리 뭐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4가 결국은 어떻게 돼? 이 그래프가 아무리 낮게 하더라도 결국은 마이너스 4를 뚫고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m 더하기 2의 x제곱 빼기 2x가 절대 마이너스 4보다 클 수가 없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기울기 음수인 거는 버립시다. 버려. 그러면 다시 그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m 더하기 2가 0일 때 볼게. 그럼 m 더하기 2가 0일 때는 뭐가 돼요? 그러면 0x제곱 더하기 0x가 돼요. 0이지 0. 그렇지? 그러면 0이야 0. 0이 뭐가 돼? 마이너스 4. 이거는 성립을 해요. 오케이, 괜찮아요. 왜? 0x제곱 더하기 0x는 0이니까 0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마이너스 4보다 무조건 크잖아. 그치? 자, 양수일 때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 주세요. 양수일 때 제가 뭐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4보다 큰 순간이 어떤 순간일지를 그림으로 직접 그려봐 주세요. 어떻게? 0하고 2지. 여기 y는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자, 2차 함수를 직접 그려. 네.
그래서 m값을 그 경계 지점이 되는 m값을 직접 구해보세요. 요거에 어떻게 되는 순간까지 m 더하기 2 값이 클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죠? m 더하기 2 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돼? 아래로 어떻게 돼요? 더 움푹 파이지. m 더하기 2 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그러니까 경계선은 언제가 될 거냐면 여기다 그려볼게. m 더하기 2가 크면 클수록 점점 파일 거니까 요렇게 되다 뭐가 되는 순간까지? 요렇게 되는 순간까지. 근데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니까 m 값이 이거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그치? 그럼 m 값이 이렇게 되는 순간이 언젠데요? 그러면 요 가운데 경계 지점이 1입니다. 1. 그러면 봐봐. 여기가 1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을 움직이면 1의 제곱에 몇 배만큼 움직여야 돼? 4배만큼 움직여야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m 더하기 2가 뭐가 되는 순간? 4가 되는 순간 요 노란색 그래프가 요 마이너스 4를 터치해요. m 더하기 2가 4가 되는 순간, 즉 m이 뭐가 되는 순간? 2가 되는 순간 m 값이 2보다 크면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m 값은 뭐보다 작아야 된다? 2보다 작아야 한다. 하지만 0보다 같거나 커도 괜찮다. 0일 때도 답이 되니까. 안 돼요? m 더하기 2가 그러면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돼요? 땡큐. 근데 네. m 더하기 2가 0일 때 대체 2차 방정식이 2차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다음 식. 네. 만약 2차라는 말이 있으면 m 더하기 2가 0인 것도 제외해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는 그냥 다음 식이라고 했으니까 네. 2차일 때 아닐 때 상관없어. 그냥 그래프로 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m 더하기 2가 0일 때는 2차식이 아니어서 항상 수평선이 나오니까 항상 성립하고 m 더하기 2가 0보다 작으면 안 돼.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4보다 위로 볼록이 돼서 뚫고 내려오고 m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만 마이너스 4보다 클 수 있는데 그 큰 순간은 어떤 순간이다?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딱 접하는 순간, 그 순간보다는 m 값이 작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접하는 순간이 x축하고 y축의 간격이 4칸 차이 나잖아. 그러면은 최고창의 개수가 4가 되는 순간이어야 돼. 자, 넘겨봅시다. 15-6번. 얘는 계산 안 하고 식만 적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자, x제곱에 m 빼기 1의 x에 더하기 m제곱 더하기 1이 누구보다 크다? x 더하기 1보다 크다. 그래서 더하기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에 더하기 얼마? m에 얼마? 빼기 2에 얼마? x 더하기 m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는 분리시키기가 애매해. 분리시키기가 애매하다라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하나의 함수로 놓고 그냥 판별식 뭐 하면 되죠,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안 만나면 돼. 붕 뜨면 되거든. 그치? 자, 여기까지가 기본. 넘겨보세요. 아직도 기본이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앞에 설명한 게 뭐냐면 2차 부등식이나 2차식이 포함된 부등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그러면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부등식이지?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대칭성밖에 없어요. 그냥 얘를 끝까지 파야 돼요. 사골 우려먹듯이 진짜로 얘를 끝까지 파야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볼게. 7번 볼게. 7번도 별거 없네. 그치? 그림 그리는 거네. 그림 그립시다. 그림만 그리고 확인할게요. 7번. 함수를 그려.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리고 경계 지점만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6번, 7번은 앞에서 했던 거 복습이네요. 그냥. 네. 어떻게? 위로 볼록이고 경계 지점 0보다 뭐한 부분? 큰 부분이 어떻게? 마이너스 2랑 얼마고? 1이고. 그러니까 fx를 뭐로 잡을 수 있다? a의 얼마? x 더하기 2
x 빼기 1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F0을 만족하는 범위, F0 일단 적어야죠. F0은 얼마?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몇 A? 2A.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F0. 집어넣으면 요게 Y는 얼마? F0. 그러면 건너편은 누구예요? 그러면 대칭성. 1하고 0이랑 한 칸이면 마이너스 2랑도 한 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F0은 마이너스 2A. 그치? 그러면 F2x 빼기 1은요. F2x 빼기 1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F2x 빼기 1은 A에 2x 빼기 1에 더하기 2 얼마? 2x 빼기 1에 빼기 1 x자리에 모든 x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그냥 2x 빼기 1이 입력되면 되지. 함수니까 입력돼서 걔가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2a보다 크다. 그냥 요 부등식 풀면 되겠네. 그래서 a를 없앱시다. a를 어떻게 없애요?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a를 양변 지워지면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2x 더하기 1 얼마? 2x 빼기 2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부등식 알아서 풀면 돼. 별거 없네요. 그죠? 넘겨. 8번, 9번. 잘못한 거 있어? 2x 빼기 1이 F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꿉시다. 자, 8번 가볼게요. 8번. 자, 얘도 그림을 그립시다. 그림 그려봐 주세요. 8번. 8번부터 진짜 대칭성 문항입니다. 8번부터 진짜 대칭성 문항. 8번부터 끝까지 14, 15까지 14번까지 다 대칭성 문항. 자, 8번을 직접 그려봐 주세요. 요 현상을 봐봐.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대칭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확보해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대칭성은 함수값이 똑같다로 드러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넣었을 때, 자, F 네모를 F 세모라고 할 거든? 그러면 얘는 두 가지 결론이야. 네모랑 세모랑 똑같든지 또는 네모 더하기 세모를 2로 나눈 게 무슨 축이든지 대칭 축이든지. 자, 요 현상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네모랑 어떻게? 세모랑 절반 지점이 뭐? 대칭축. 그러면 그러면 이런 대칭 현상은 언제 드러나요? 그러면 함수값이 똑같을 때. 8번을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랑 5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거든? 그럼 마이너스 1과 5가 여기 나오는 요 형태의 네모세모입니다. 요 형태의 네모세모. 마이너스 1과 5가. 그러면 fx를 그려볼게. 그럼 fx를 그렸을 때 얘가 y는 내가 k를 그었을 때 여기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얼마? k. 그 다음에 건너편이 얼마? 5, k가 나오는 거지. 근데 gx도 여기서 만났대. 그러면 gx도 여기서 만났다는 얘기는 gx도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니까 gx 그래프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 그래프가 동일하게 대칭성은 얼마고? 5하고 마이너스 1의 중간 지점은 2겠네. 그죠? 대칭축은 2고 G0은 얼마예요? 그러면 G0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냐면 주황색이 뭐야? 주황색이 뭐예요? 주황색이 fx예요? 오케이. 네, 주황색을 fx. 그러면 gx가 하얀색이겠네? 그러면 g0의 위치가 어디야? 여기겠네요. 그럼 옆으로 그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 y는 f0이겠지. 그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뭔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보세요. fx가 누구보다? g0보다. f0이 아니에요. g0이에요. 누구보다? g0보다 뭐 한 값? 2 더 큰 값. 그럼 G0보다 2 더 큰 값은 어디인데? 몰라. 위에 더 있겠지 뭐. 그치? 이렇게 있겠죠. G0 더하기 얼마? 2 더 큰 값.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해당 교점을 알파라고 하고 누구라고 하니까 베타라고 하니까 알파고 베타 요 두 개 합만 구하래요. 그러면 대칭성 그대로 유지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냥 뭐로 끝나? 4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문제들은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인지 사실 크게 관심 없어. 대칭성을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볼 겁니다. 대칭성을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그치? 자, 9번 직접 그려서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똑같이 그리면 돼요. 넘기세요. 미리 풀고 있어도 돼요. 그치? 네. 그러면 아래로 블록도 그어. 자, 볼게. fx가 최고차의 계수가 이거였으니까 이거였고, y는 k하고의 교점이 얼마? 2, k 얼마? 12,k. 그러면 대칭축은 x는 얼마였을 거고 7이었을 거고 이게 fx죠. 그러면 gx는 이게 gx네. 그죠? 아니야? gx가 없네. 이게 fx네. 근데 f3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쵸? 거기서 두 칸 더 빼면 뭔지 모르면 여기 있겠지 뭐. 그럼 해당 지점의 교점은 보나마나 그냥 얼마죠? 7의 몇 배? 2배. 넘기세요. 10번, 11번. 지금은 쉽죠? 지금은 쉬운데 이 쉬운 게 문제에 들어가면 까다로워요. 그쵸?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무조건 파트너만 짝만 찾읍시다. 자, 10번도 볼게. 내가 어떤 식으로 찾는지 보세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식을 fx가 이걸 풀래요. 무슨 말이냐면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B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를 내가 뭐로 적었냐면 그냥 F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적었어. 그럼 뭐를 찾아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무조건 짝을 찾아. 그 짝이 누군데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내가 네모라고 할게. 알파 더하기 베타를 네모라고 하면 세모를 찾아야 돼. 그럼 세모의 정체는 뭔데요? 그러면 네모랑 세모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반드시 뭐가 나오는 애? 대칭축이 나오는 애. 그러면 여기서 대칭축을 보세요. 대칭축이 얼마지? 해당 지점에서 대칭축이 얼마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면 세모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럼 세모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세모가 0.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f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돼 있는데 얘를 내가 세모로 바꿔치기 할게. 그러면 세모로 바꿔치기 하면 f의 뭐가 될 거고? 왜?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세모는 여기 그어지겠지. 그럼 건너편 위치는 뭐예요? 그러면 역시 파트너. 건너편 위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하고 더해서 뭐가 되는? 절반이 뭐가 되는? 대칭축이 되는 애를 찾으면 돼. 그러면 0에다 더해서 대칭축 절반으로 나눴을 때 대칭축이 되는 애는 누군데요? 그럼 누구죠? 그러면 부등식의 해를 다시 봅시다. 그럼 이제 부등식이 이제 풀렸어. 누가? fx가 f0보다 뭐 한 범위는? 같거나 뭐 한 범위는? 작은 범위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누구까지?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다시 2차 함수에서 어떤 특정한 함수값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찾아라? 걔 파트너를 찾아야 돼. 네모, 세모. 근데 그 네모, 세모라는 개념은 뭐다? 그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되는 애들? 대칭, 축이 되는 애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치? 그 밑에 11번도 바로 가볼게. 문제 표현을 바로 보세요. 11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FA랑 누가 똑같대? FB가 똑같아. 그러면 얘네가 네모, 세모야. 서로 다르니까. 근데 문제에서 식을 그러면 적어보세요. fx 밑에 함수식을 x 빼기 1, x 빼기 1을 내가 fx로 잡을게. 그러면 fx는 뭐가 돼요?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함수인데 1하고 2를 지나갈 거고, 그럼 얘가 누구보다 작은 애?
y는 누구? fa보다 작은 애를 구하래. 그러면 다시 봐. fa가 누구보다 작은 경우? fx보다 작은 경우. 그지? 그러니까 fx가 fa보다 큰 경우. 그러면 대칭축을 찾읍시다. 그럼 대칭축은 얼만데? 해당 지점의 대칭축은 얼마죠? 2분의 3. 그러면 어디가 A가 더 작은 곳이 있으니까 여기가 A일 거고 여기는 얼마예요? B겠지. 그러면 끝났네. 그지? fx가 누구보다 큰 범위는 fx가 fa보다 큰 범위는 A보다 뭐한 범위거나 작은 범위구나. 작은 범위거나 x가 누구보다 큰 범위? b보다 뭐한 범위? 큰 범위. 거기서 fx가 크겠지. 그죠? 대칭축 찾는 연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지? 어떤 특정한 함수값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찾고 봐라? 대칭축 파트너를 찾고 보세요. 자, 12번. 그림을 직접 그려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할게. 12, 13, 14 요 세 개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림을 그려봐줘. 맞아요. 근데 그 그림을 더 디테일하게 일치시켜야 돼. 더 디테일하게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봐줘. 그림.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그림 맞아요. 네. 2분의 1과 2인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그 만나는 지점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봐.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고, 어떻게? 둘 다 아래로 블록이네.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겠죠. 근데 요 두 개의 만나는 지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세요. 두 개의 그래프가 대칭축이 똑같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뭐 하다라는 얘기야? 동일하다는 얘기지? 그럼 함수값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두 개의 높이가 똑같을 거고, 근데 나 조건에서 부등식 보지 말고 숫자부터 봐. 그럼 해당 지점의 숫자가 마이너스 1과 뭐란 얘기예요? 5란 얘기고, 그럼 대칭축은 얼마가 돼야 돼? x는 2가 돼야겠지. 근데 문제에서 뭘 풀래요? p 곱하기 얼마? 그러면은 교점, 이거를 번역해서 말합시다. fx랑 gx랑 어디서 만나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어떤 방정식이죠? 얘가 무슨 방정식이에요? fx랑 gx랑 뭐 하는 방정식? 만나는 방정식. 그러면 fx 빼기 gx는 어떻게 돼? fx가 몇 분의 1 x제곱으로 시작하고 2분의 1 x제곱, 얘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2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빼기 몇 분의 3 x제곱으로 시작해요. 2분의 3 x제곱으로 시작하겠지?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그치. 그럼 끝났죠.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이제? 네. p 값은 2고. 그러면 이것도 다 똑같은 문제야. 다 똑같은 문제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앞에 거는 함수값이 똑같다로 대칭축을 일치시켜 준 거고, 지금은 대칭축이 같으니까 만나는 교점의 함수값이 똑같을 거고. 맞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만난다라고 했을 때 부등식은 나중에 해석해. 마이너스 1과 5 크다 작다는 나중에 해석하고, 일단 마이너스 1과 5는 두 개 그래프에 뭐가 되어야 한다? 교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치? 자, 13번. 역시 그림을 그려주세요. 시행착오해도 괜찮아. 처음부터 진하게 그리지 말고 얘는 그림을 한 3, 4번 그려야 될 거거든. 그림을 3번 이상, 4번 이상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직접.
아, 집합이 들어가 있어? 집합 없는 표현을 내가 고르려. 집합은 그거 하세요. 그냥 집합이에요, 집합. 집합이 뭐예요? 모여라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해들을 다 모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랑 누구랑 만나는 해들을 다 모았더니 fx랑 gx랑 만나는 해들을 다 모았더니 뭐가 된 거고 알파하고 뭐가 된 거고 베타가 된 거고 그냥 말뜻만 해석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fx 빼기 1, gx 빼기 1은 방정식을 풀었더니 그치? 그 방정식들의 해가 뭐가 나온 거고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를 풀었더니 fx랑 gx를 풀었더니 몇 개가 나왔고 알파랑 누가 나왔고 베타 더하기 3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부터 해볼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애가 있고 2인 애가 있을 거거든. 그러면 1인 애가 있고 2인 애가 뭐 아까 이거 비슷한 그림인가 해서 이렇게 해둘게. 2분의 1인 이런 애를 그려볼게. 근데 내가 y는 뭐를 했더니 무슨 말이냐면 fx는 무슨 방정식을 풀었죠? 1이거나 혹은 gx는 뭐를 풀었어? 1이거나. 그럼 y는 1이 여기 그어지면 해가 몇 개가 생겨야 돼? 4개가 생겨야죠. 그러면 2개만 생기려면 여긴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었어. 그랬더니 몇 개 생기긴 했어. 그러면 2개가 생기긴 했죠. 근데 2개가 생긴 곳을 뭐라고 하는데? 각각 뭐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 근데 문제에서 모두 fx랑 gx를 풀었더니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왔대? 근이 알파랑 뭐가 나왔대? 말이 안 되지. 왜냐면 2개 그래프 만난 곳이 알파, 베타거든. 이렇게 그리면. 이 그림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려야 될 그림은 뭐냐면 하나는 완만하고 하나는 어떤 그래프? 움푹 더 파인 그래프 2개를 그리는데 y는 1을 그었을 때도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되고 2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도 몇 개가 나와야 되고 2개가 나와야 되고 근데 그 2개의 교점의 위치 차이가 어떻게 돼야 돼? 알파와 베타 더하기 3 알파와 베타여야 돼. 이해됐나요? 자, 연필을 흐리게 그려. 진하게 그려서 하지 말고 얘 문제 자체를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전에 말했죠. 가장 유력한 용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답으로 삼는 그래프들은 가장 특수한 상황이야. 근데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가장 특수했거든. 왜? 2개 그래프가 대칭축이 똑같고 좌우 수평하게 만나는 그래프가 가장 특수한 그래프였잖아. 근데 그게 가장 특수한 애였는데 걔가 답을 만족하지 않아. 맞지? 그래서 대칭축이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러면 대칭축이 같지 않으면 도대체 2개의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교점은 어떻게 아까 같은 위치 관계가 생기냐는 거야. 네, 계속 가네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세요. 아, 거기가 1이에요.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1이어 버리면 이게 제일 특수한 그림이긴 하거든. 내가 아까 처음 그린 게. 근데 왜 답이 안 돼요? 그러면 1이면 요 방정식을 풀었으면 fx가 1이거나 gx가 1이거잖아. fx가 1과 만나거나 gx가 1과 만나는 것들을 다 모았더니 알파 베타가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이제 fx랑 밑에서 또 보면 fx랑 gx의 방정식을 풀었더니 걔는 얼마가 나와야 돼? 알파는 맞는데 누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긴 베타가 나와버리잖아.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그러니까 얘가 답이 아닌 거야. 그치? 그림을 그리세요.
미지수는 세팅 안 할 거야. 미지수는 필요하면 세팅할 겁니다. 특수한 상태의 그림을 그려야 돼. 이거 맞아요. 계속 가보세요. 힌트를 주면 두 개 그래프 중에 하나는 y는 1에 접해 있어요. 왜냐면 접하는 순간 근이 몇 개로 줄어? 두 개로 줄지. 그래서 접하는 순간 근이 두 개로 줄어. 아니 하나로 줄지. 그지? 두 개가 생기질 않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첫 번째 방정식은 이거거든. fx는 1 또는 얼마? gx는 1.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교점이 몇 개밖에 생기지 않아. 두 개, 알파 베타밖에 생기지 않아. 그 다음에 fx는 gx라는 방정식을 풀었는데 교점이 역시 몇 개? 두 개인데 알파고 베타 더하기 3이야. 그러면 힌트를 주면 알파는 어떻게 돼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 매우 특수한 애잖아. 걔한테 특수한 역할을 부여해. 그러면 알파한테 특수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알파를 뭐 하는 곳으로 잡으란 얘기야? 뭐 하는 곳? 접하는 곳. 그지? 근데 이제 기울기가 2인 애가 접하는지 기울기가 1인 애가 접하는지는 또 몰라. 그건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네. 대칭성을 찾아서 근까지, 만약 내가 그림을 그린 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 알파랑 베타는 나와. 근데 fx랑 했을 때 근이 베타보다 작은 거 하나, 베타보다 큰 거 하나 두 개가 나와버려. 근데 두 그래프가 만나는 것도 하나는 뭐여야 돼? 베타여야 돼. 알파여야 돼. 요 그림 상태 맞는데 그 다음에는 대칭성을 활용해야 돼. 네, 거기까지도 맞아요. 그치? 그럼 이제 계속 이젠 연립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내가 그림 오케이 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식을 세워. 자, 힌트를 하나 더 줄게. 어떤 그림부터 갈 거냐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내가 알파라고 잡읍시다. 그게 y는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1 x, 2분의 1이 아니네. 1x제곱 어쩌고 저쩌고겠지. 여기다 더 가파른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더 가파른 그래프를 그려서 알파 값까지 알 수 있어. 세 실근의 합. 첫 번째 단계는 그림 그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그럼 두 번째 단계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실근의 합이 얼마래? 12. 그거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잡으면 돼. 파트너를 찾아. 그래서 실근까지, 알파까지 나오는 게 2단계야. 그림을 그리는 게 첫 단계. 알파까지 나오는 게 2단계. 나머지 3단계는 이제 식을 써. 이제 연립을 할 겁니다. 식을 세워서. 이 상태에다 어떤 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그래프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렇게 그리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fx는 1. 첫 번째 방정식에서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와. 첫 번째 방정식에서 해가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 알파 말고 베타 하나가 더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저기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 돼.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나도록. 맞아요. 이제 맞아. 근데 요게 그치,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그치? 여기가 알파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당 지점은 얼마가 되고. 여기가 그럼 얼마가 돼? 베타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베타 플러스 3. 그 그림 맞아요.
그 그림 된 사람은 알파를 잡아내야 돼. 알파를 지나가는 기울기가 2인 그래프를 그려내야 돼. 그거 맞아요. 그 그림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림 맞아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야지. 더. 그래야 알파랑 어디? 베타 더하기 3. 자, 그림 이제 내가 그려볼게.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요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야 돼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베타가 돼요. 그러면 fx가 1이랑 만나는 곳이 알파거나 누가? gx가 누구랑 만나는 곳이 아니네. 이게 fx네. 최고차의 개수 얘가 fx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얘가 gx고 그래서 gx가 1과 만나는 곳이 알파 fx가 y는 1과 만나는 곳이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두 개 그래프 초록색 fx랑 만나는 곳은 얼마? 베타 더하기 얼마?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문제에서 보세요. 자, 여기다가 내가 뭐를 그었죠? y는 뭐를 그었어 다시? y는 k를 그었지. 그럼 y는 k를 그어봅시다. 자, y는 k를 그으면 교점이 몇 개가 생겨? 하나, 둘, 몇 개가 생기죠? 3개. 그러면 내가 얘를 네모라고 하고 편의상 얘는 우리 알아. 얘를 얼마로 알죠? 대칭성을 활용해. 베타, 그러면 뭐라고 했죠? 알파하고 베타의 중간 지점이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대칭성은 어떻게 찾는다고?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뭐가 되는 곳? 대칭축이 되는 곳. 아니면 말 그대로 간격을 이용해도 돼. 좌우 대칭인데 베타에서 여기까지가 몇 칸이 나와요? 그럼 알파에서도 대칭성이니까 몇 칸이 나와? 그렇지. 그럼 해당 지점의 위치는 얼마야? 알파 빼기 얼마? 3. 자, 네모는요? 여기는 그치. 아니면 그냥 네모라고 둬도 돼. 잘 봐봐. 그럼 이제 네모라고 두고 복잡하게 안 적고 보세요. 어떻게 이제 푸는지 볼게. 얘하고 얘를 더해서 얼마가 나왔다고 하죠? 문제에서. 그러면 적을게. 네모 더하기 누구? 알파 빼기 3 더하기 베타 더하기 3 해서 얼마가 나왔어? 12가 나왔지. 그러면 빼기 3 더하기 3은 어떻게 돼? 사라지고. 자, 대칭 파트너를 찾아. 그러면 파트너가 뭐예요? 그러면 네모 더하기 얼마? 얘하고 얘 얼마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파트너죠? 그러면 얘의 파트너는 누군데? 그치, 베타 플러스 3이지. 베타 플러스 3을 더해주고 12에 똑같이 베타 플러스 3을 어떻게 해줘? 더해줘요. 그쵸? 그러면 정리합시다. 그러면 얘하고 얘랑 만나면 뭐로 바뀌어? 2알파로 바뀌죠. 그치?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만나면 알파 플러스 뭐로? 얘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러면 얘가 12 더하기 얼마죠? 그럼 베타가 어떻게 돼? 지워지면 누구만 남아? 3알파는 얼마? 알파는 얼마?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점의 위치를 몰라. 특정한 점의 위치를 모르는데 얘가 왜 불문율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론적으로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지.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뭐밖에 없어? 세실근의 합이 뭐라고 나와? 못 풀어. 정상적으로 못 풀어. 미지수가 알파 베타면 알파 베타를 풀려면 연립방정식 할 수 있는 식을 하나 더 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줘놓고 나보고 다 문제를 풀라고 하는 얘기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가 숨어 있는데 그 특수한 케이스는 뭐냐면 미지수 2개가 실제로는 똑같은 거야. 2개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거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2개짜리 푸는 것 같지만 식을 넣어서 대입해보면 소거가 돼서 사라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파하고 베타가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알파하고 베타의 덩어리는 알 수 있어. 여기 세 가지 케이스야. 다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단계에서 미지수를 체크하는데 미지수보다 식이 부족해. 그럼 셋 중에 하나야. 그 2개의 미지수는 사실 똑같은 것이거나 아니면 계산하라고 돼 있지만 더해보면 뭐가 되거나 사라지거나. 여러분 이 사라지는 현상 중2 거에 나올걸? 중2 유명한 문제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넓이 구하라고 하면 x 놓고 하면은 빙글 더하면 3 더하기 x 빼기 3 빼기 x 하면서 계산이 돼. 미지수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계산식이 없더라도
반지름이 나오는 식이 있어. 그치? 아니면 어떤 거? 알파하고 베타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그 덩어리 합은 알 수 있어. 덩어리가 되거나 다시 소거가 되거나 아니면 뭐하고 관계거나 특수관계이거나. 그래서 내가 예전에 표현할 땐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준석이 보고 500원 주고 그죠? 편의점 가서 피자도 사고 치킨도 사고 맥주도 사와라 그러면 삥 뜯는 게 아니야. 이미 내가 편의점 주인이랑 뭐가 돼 있으니까 말이 돼 있으니까 나 믿고 가면 알아서 해결될 거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돼요? 미지수보다 식이 모자랄 때는 내가 못 찾은 식이 있는지를 확인해. 근데 식을 아무리 찾아도 더 없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앞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가 뭐가 나오죠? 알파가 5가 나왔지? 그럼 알파가 5가 나온 순간, 그럼 이제 적을게. 아직도 베타는 몰라. 그러면 알파가 5가 나오는 순간 여기는 5고 이제 여기는 얼마고? 2고 그치? 이런 식으로 세팅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식을 적어야 돼. 이제 식을 적어. 그럼 어떻게 식을 적어요? 그러면 fx를 이렇게 적읍시다. 이제 식을 쓸게. 어떻게? 연립해서 적어. fx 빼기 1은 얼마죠? 2에 얼마? x 빼기 뭐의 제곱? 그냥 알파 냅둬도 돼. 알파 제곱할게. 그 다음에 gx도 적어. gx 어떻게 적어야죠? gx 빼기 1은 어떻게? gx랑 잘못 적었네. 밑에가 gx겠네요. 그죠? gx가 누구? x 빼기 얼마? 알파의 제곱. fx는 누구랑? x 빼기 알파, x 빼기 얼마? 베타.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더 갖고 있어. 두 개가 어디서 만난다고 하죠? 2예요? 2. 자, 다시 식으로 적어보세요. 누구랑 누가 만난다? 방정식으로 적어봐. fx와 gx가 만난다를 식으로 적어봐. 그럼 어떻게 되죠? 빼기 1, 빼기 1은 무시해도 돼? 안 돼? 되죠? fx하고 gx가 만난다는 식으로 적는다는 얘기는 위아래식을 뭐 하란 얘기야? 빼란 얘기지. 그러면 사라지겠네? 그럼 fx 빼기 뭐는? gx는 그쵸? 0, 이 방정식 다시 적을게. 그럼 뭐죠? 그대로 2에 얼마?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x 빼기 뭐의 제곱?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교점의 위치를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교점의 위치는 알파야 아니면 알파가 아닌 어나더야? 알파가 아닌 뭐죠? 어나더지. 그치? 그럼 알파가 아닌 어나더니까 알파는 무시해도 돼. 넌 빠져있어. 그럼 다시 적을게. 그러면 알파를 제외시켜 놓고 그러면 알파를 제외시켰다라는 얘기는 알파가 아닌 근을 푼다는 얘기야. 그럼 2의 x의 빼기 몇 베타는? 2베타는 x 빼기 뭐가 나와요? 그럼 넘겨서 정리를 해. 그럼 얼마죠? x는 얼마지? 근데 얘의 정체가 뭐여야 돼? 오케이. 근데 알파 알죠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알파 베타가 이제 다 풀립니다. 너무 추워요? 알겠어요. 여기 더울까봐 살짝 틀어줄게요 이제. 그래서 세 가지 단계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2차 함수, 이 2차 함수뿐만이 아니야.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 1, 2를 하건 뭐를 하건 삼각함수를 하건 지수 로그 함수를 하건 우리가 다루는 그래프들은 해당 단원에서 가장 특수한 그래프들입니다. 가장 특수한 그래프들. 근데 2차 함수는 대놓고 대칭성만 계속 요구해요. 대칭성. 그치? 근데 그 대칭성을 찾는 방법은 뭐다? 무조건 파트너를 찾아. 요거. 파트너를 그냥 무조건 더해줘. 그러면 알아서 해결돼. 알아서 해결되게끔 나오게 돼 있어. 식 자체가. 됐나요? 자, 넘겨보세요. 14번.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세요. 문제를 읽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해봐.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대요.
절대값을 씌워서 그 그래프에서 절대값 C를 지나고 기울기가 뭔 직선? T인 직선을 그렸는데 교점이 3개인 게 몇 개뿐이고 2개뿐이래. 근데 그 기울기 2개를 곱했더니 뭐가 됐어요? 0이 됐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얘기할게. 절대값을 씌워. 절대값을 씌우면 fx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접히겠지. 그래서 접힌 곳에서 y절편 접힌 곳이 있겠지. 그 접힌 y절편에서 기울기가 t인 그래프를 풍차를 돌렸을 겁니다. 근데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뿐이고 2개뿐이고 그 2개 중에 하나는 기울기가 얼마다? 0. 수평선이다. 자, 그림을 그려주세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고 걔를 절대값을 씌웁니다. 접어서 올리고 접어서 올려서 y절편을 찾고 접어 올린 y절편을 찾고 그 y절편에서 기울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리는데 교점이 3개인 순간이 0과 어나더야. 대칭축은 얼마죠? 대칭축은 얼마가 나와야 돼? x는 1. 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니까 대칭축은 1이 나와야 돼. 일단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괜찮아. 위로 볼록 그래프. 그래서 X축 쭉 커. 그냥 아무 데나 커. 아니 X축. 그렇지. 그 다음에 접어 올려.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 올리면 이렇게 뿔처럼 올라가겠죠. 아 맞아요. 저거 혹시 세제 아니에요? 아니 2개예요. 아니야. 네가 그렇게 잡으니까 3개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도록 잡아야 돼. 자, 그렇게 올렸지? 그쵸? 자, 어디를 지나는 그래프라고 했죠? 0, 어디? 잡았어? 땡큐. 네. 0, 얼마? 절대값이. 자, 나는 그래프만 그려놓을게. 어떤 그래프에서 시작해야죠? 요렇게 요 그래프에서 시작해야죠. 이게 절대값 뭐일 거야? 그러면 여기가 x는 얼마? 네. 그러면 점이 어디였죠? 내가 그리는 점이 0, 얼마였지? 0, 절대값이는 x는 0은 저 1보다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죠. 왼쪽에서 잡아야겠지? 여기 맞아. 그렇지. 이렇게 올렸죠? 그럼 여기가 x는 얼마? 아니, x는 1. 왜냐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니까 x는 1이겠지? 그럼 x는 0은 1보다 어느 쪽에 있어? 왼쪽, 그치? 왼쪽에 어딘가에 있지? 그쵸? 근데 이렇게 잡으면
교점이 3개가 나오는 애가 몇 개야? 몇 개 나오죠? 하나, 그쵸? 2개만 나와야 돼. 근데 그 2개 중에 하나는 수평선이어야 돼. 오케이, 맞아요. 그럼 이제 x는 1이 여기니까 x는 0은 왼쪽에서 잡아야 돼. 그럼 왼쪽에, 자, 그럼 잡을 때 왼쪽 어딘가에서 가장 특수한 점을 잡아. 왼쪽 어딘가에서 가장 특수한 점이 누구지? 왼쪽에서 잡아야 돼, 우리가. 이쪽에서 잡아야 되는 건 맞아. 여기서. 그치? 여기 어딘가에서, 이쪽 어딘가에서 x는 0을 잡아야 되는데 가장 특수한 위치가 있어. 여기 어딘가에서, 요 왼쪽에서 x는 0을 잡을 때 가장 특수한 곳. 여기서 x는 0을 잡을 겁니다. 왜? 거기에 어딘가에 0, 절대값 c가 있겠지. 맞아요. 자, x는 1보다 왼쪽에서 0, 절대값 c를 잡아. 근데 그 0, 절대값 c에서 교점이 3개가 되게 그리면 기울기가 0인 애가 있어야 돼. 영 절대값 c를 어디다 잡아야 될지 보세요. 0, 절대값 c. x는 0. 그러면 여러분이 2가지를 결정해야 돼. 그 2가지가 뭔데요? x는 0이 어디 있는가? 다시 봐. x는 0이 어디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절대값 c의 높이가 어디일까? 가장 특수한 점을 잡아. 가장 유력한 용의자. 다시 뭘 결정해야 된다고요? x는 0이 어느 쪽에 있는가? 왼쪽에 있죠? x는 0은 왼쪽에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0, 얼마? 절대값 c일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0, 절대값 c의 위치를 잡을 것. 0이 어디 있는지 잡고 뭐도 잡아야 돼? c의 위치가 어떤 높이일지 잡는데 가장 특수한 곳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특수한 곳이 있어. 가장 특수한 곳. 맞아요. 계속 가세요. 이것도 맞아요. 어디일 것 같아요? 교점이 3개가 나오는데 3개가 나오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곳. 0,7을 어디로 잡았지? 괜찮아요. 틀려도 돼. 거기? 근데 이렇게 잡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됐을 때 0,c가 C가 0보다 같거나 크다? 2개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 뾰족점이 0, 이게 내려올 수는 없어. 저 뾰족점이 0,C면 뭐가 문제냐면 수평선 그었을 때 교점이 2개밖에 나오질 않아. 거기 맞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범위를 잡아. 그 숫자는 맞아. 근데 0,C의 위치가 어디죠? 0,C의 위치가? 아니에요. 0, 절대값 c를 지난다라고 했거든.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어야 돼요. 요 위치 자체는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그래프가 0, 맞겠네. 네, 맞아요. 0,c를 뭐 해야 한다? 지나야 한다.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아까 내가 아니라고, 맞다고 한 사람들 한 번 더 가야 돼. 왜냐면, 왜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방금 그 사람들은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면 0,c 자체가 애초에 곡선 위에 있던 점이어야 돼. 근데 여기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었잖아. 이 점은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계속 가세요. 다 됐어요. 여긴 맞아요. 0,c 자체가 곡선 위에 있는 점이어야 하고, 근데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수평선을 그었는데 교점이 아니요, 여기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곡선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 자, 요 높이는 잡은 것 같네? 요 높이가 뭐의 높일 거예요? 네. 자, 0,c가 어디 있을지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다 나온 거죠, 그러면? 0,c의 위치는 어디여야 돼요?
여기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가 0, 얼마? 절대값 C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인 fx라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0, 얼마였을 거예요? C였겠지. 정상적인 fx라면. 근데 그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워서 저렇게 절대값 C로 올렸고 그러면 세 점을 지나게 하는 기울기 중에 하나는 얼마야? U1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U2는 기울기 하나 더 있잖아. 어떤 순간을 지나는 곳이죠? 저 꼭지점. 뾰족점. 그치? 뾰족점 지나는 직선 하나 더 그릴게. 어떻게? 파랑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러면 교점이 몇 개야? 그치, 이게 U2겠지. 그러면 잘 봐봐. 자, 여기가 0,C였다고 할게. 다시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 이차함수가 어떻게 있었는데 원래 이차함수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원래 이차함수 이렇게 있었을 거야. 아래로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 그치? 그렇게 된 그래프인데, 아래로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 얘를 접어 올려서 누가 됐을 거냐면 빨간색 그래프를 그릴게. 빨간색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서 절대값 뭐가 됐을 거고 fx가 됐을 거고 그치? 자, C의 위치를 알아내야 돼. 근데 C의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어. C의 위치를 어떻게 알아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1에서 0까지 몇 칸 움직이죠? 한 칸.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만큼 움직이지? 1의 제곱에 몇 배? 그치? 그럼 1의 제곱에 2배가 올라갔는데 그 간격이 어때야 돼? 그치? 그럼 C는 얼마여야 돼요? 1과 마이너스 1이어야겠지. 그치? C의 좌표는, 그러니까 C가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절대값 C는 1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 지점 구합시다. 그럼 요 지점 어떻게 구해? 그러면 여기가 위로 한 칸 한 칸이니까 요 지점이 몇 칸? 1, 얼마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 원래 움직이면 얼마 움직여야 돼? 한 칸이 올라가려면 실제로는 뭐의 제곱에? 제곱해서 2배 한 게 1이 되니까 몇 분의 1? 네모 제곱은 몇 분의 1?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 2분의 얼마? 루트 2만큼 움직여야 돼. 1 더하기. 그러면 해당 지점 바로 적을게. 여기 1 더하기 2분의 얼마? 루트 2,0.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답이 됩니다. 첫 번째 답 C는 얼마고 이제? 1이고. 자, 교점 개수를 이제 카운팅 할게. 그러면 교점 개수는 어떻게 카운팅해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변화시켜. 자, 기울기가 0인 거부터 가봅시다. 기울기가 0일 때 몇 개? 교점. 그치. 그러면 T가 0일 때 K가 교점 개수야. 교점 개수는 몇 개? 3개. T가 0보다 크면 교점 개수는 몇 개? 2개. T가 0보다 크면 K는 몇 개? 2개. 자, T가 음수면 0보다 작으면 교점 배수 몇 개? 4개. 어느 순간까지? 1 플러스 얼마를 지나는 순간까지? 2분의 루트 1을 지나는 순간까지. 그럼 이때 기울기를 칠게. 1 더하기 2분의 루트 2에서 여기까지, 여기 얼마야? 0이죠? 그쵸?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지 그때? T가 마이너스 뭐보다 클 때? T가 0보다 작고 T가 0일 때는 기울기 몇 개였죠? K 몇 개? 3개. T가 0보다 작고 누구보다 클 때? 요 점 지날 때니까 요 점 지날 때 얼마? 1 더하기 2분의 루트 2분의 얼마? 마이너스 1. 위아래 2 곱합시다. 얼마죠? 2 더하기 루트 2분의 얼마? 이거보다 유리화하지 마. 필요 없어. K는 몇 개? 4개. T가 뭐일 때? 2 더하기 루트 2분의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는 다시 몇 개? K는 3개. 그거보다 작아지면 몇 개죠? 2개. 2개 되다가 뭐 하는 순간까지? 접하는 순간까지. 그죠? 접하는 순간은 판별식 씁시다.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갈게.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면 안 되겠네. 접하는 순간은 무슨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접하는 순간 판별식을 적을게. 얼마? 2x 제곱 빼기 4x 빼기 c랑 누구랑? mx 더하기 c라고 할게. 넘겨서 정리합시다. 2x 제곱 빼기
4 더하기 m의 x 빼기 2c는 0이니까 판별식 쓸게요.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m 더하기 뭐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몇 c? 2c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그러면 요거 아래로 블록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풍차가 돌아갈 때 0 되는 순간은 요 0을 무슨 근으로 가질 때죠? 0을 무슨 근으로 가질 때야? 중근으로 가질 때인가요? 그치? 이거 판별식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없나? 잠시만. 지금 요 어떤 상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요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죠. 0, 얼마에서? 0,1에서. 그치? 0,1에서 0,1 다시 갈게. 그러면 그래프를 뒤집어. 위로 블록이 아니라 아래로 블록으로 바꿔. 잘 봐. 2x제곱 빼기 4x 빼기 1은 얼마? 저 기울기 모르죠? mx 더하기 얼마로 바꿔? 1로 바꿔. 맞죠? 그럼 넘겨서 정리할게. 그러면 넘겨서 정리했을 때 2x제곱 빼기 얼마? 미안. 빼기 1이 아니라 여기 뭘로 바뀌어야 돼요? 더하기 1. 지워지고. 그러면 얘가 얘가 어디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 0에서 중근 가져야지. 그럼 0에서 중근 가지려면 그때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야지. 다시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기, 어디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 0에서. 원래는 판별식을 써야 되거든. 다시 볼게요. 요 접하는 상황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원래 2차 요거였어. 4x 더하기 c였거든. 근데 이 2차 함수를 뒤집어.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아래로 블록인 애가 나오죠. 그러면 2x 제곱 빼기 4x 원래 얘 빼기 1이었는데 뒤집으니까 뭐가 나오고? 그 그래프가 요 아래로 블록 그래프야. 근데 그 그래프가 누구랑? mx 더하기 1이랑 어디에서 접해야 돼? 어디에서 접해야 돼요? 0에서, 그치, 0,1에서 접해야지. 그러면 0을 무슨 근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1 사라지면 m값은 뭐가 돼야? 그치, m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0에서 중근을 갖겠지. 그치? 그래서 그 중근 갖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지. 여기가 얼마라고? 이렇게 되겠지. 2x제곱이겠죠. 다 지워서. 그러니까 m값이 얼마? m값이 기울기죠, 기울기. t. 헷갈리면 t로 잡아. 그러면 t가 이제 뭐가 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4가, t가 마이너스 4 되기 전까지는 교점 몇 개 다? 계속 몇 개? 2개. 요 뾰족점 지날 때도 2개예요. 왜 뾰족점? 왜 그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지나도 2개, 이렇게 지나도 몇 개? 2개예요. 뭐 하는 순간까지? 접하는 순간까지. 그래서 t가 얘 네모라고 할게. 이거 계산 안 해도 돼. t가 네모보다 뭐 하고? 크고 누구보다 작을 때? k는 몇 개? 2개. t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몇 개? k는 몇 개? 1개.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이제 뭐가 되면? 작아지면 몇 개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저쪽에서 하나 더 만나죠?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지면 다시 몇 개? k는? 2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에 가져가서 복습할 때 영상 다시 봐도 됩니다. 영상 다시 보고 하나하나 어떻게? 다 그려. 근데 이 어려운 게 사고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복잡함의 어려움입니다. 복잡함의 어려움. 그러니까 사고 자체, 문제 자체는 이거보다 그 전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전에 거. 교점, 겹치는 그 문제가 사실 더 어려운 거고, 얘는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할 뿐이야. 복잡할 뿐. 처음 어떤 상황만 잡을 수 있으면, 0, 뭐만 잡을 수 있으면, 절대값 C만 잡을 수 있으면.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그래프를 하나하나 다 그려서 본인이 기울기를 변화시켜가면서 지금 내가 말한 이거 계산 안 해도 돼. 이거 그냥 네모하면 네모해도 돼. 그죠? 내가 문제를 만들었다면 저렇게 굳이 루트 안 하고 더 깔끔하게 떨어지게 만들 건데, 네. 얘는 학교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조금 더럽게 넣은 것 뿐입니다. 저기 밑에서 세 번째 그거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네모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밑에서 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쵸? 네모는 요거죠? 네모보다 작다. 그쵸? 반대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누구? 네모가 더 큰 네모가 더, 이게 네모 기울기거든? 얘가 더 큰 수야. 음수지만 더 큰 거야. 완만한 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더 작은 거야.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요렇게 두 개가 생겨.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두 개가 생겨. 그쵸? 무슨 말인지 되나? 이게 접선이었는데 접할 때보다 크면 다시 두 개가 생겨. 계속 두 개 이제. 계속 두 개. 네.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계속 한 개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두 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내가 그림을 확대해서 그려줄게. 2차 함수가 더 빨리 커져.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 이렇게 그래서 요 지점에서 요 기울기가 뭐였다고 쳐. 요게 0,1이어서 요게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었다고 쳐. 그럼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아지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 이렇게 되더라도 2차 함수가 뚫고 올라가면서 무조건 2차 함수가 1차 함수를 뚫고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계속 교점은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그쵸? 자, 마지막은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그래프만 그립시다. 연습하면 돼. 마지막이 뭔데요? 여러분 요거 그리세요. 절대값 x 더하기 1 빼기 절대값 x 빼기 1.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나눠서 그려. 그린 다음에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 올려. x 더하기 1 빼기 x 빼기 1. 그런 다음에 옆에 두고 절대값 x 빼기 2랑 대수 비교를 해. 해볼게.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그냥 기울기만 체크한다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x에 빼기 x야. 그러니까 사라져. 수평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x 빼기 x가 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2x가 나와요. 그치? 2x가 나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 빼기 1이죠? 그러면 x 빼기 x 수평선이 나와요. 요런 그래프가 나와. 요 점이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요 점은 얼마예요? 그러면 1,2예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 요게 절대값 x 더하기 1, 절대값 x 빼기 1 그래프야.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끌어올릴게. 끌어올리면 요게 x축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0,0이 돼.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 올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겠네. 자, 오른쪽에 이제 x 빼기 2를 갖게. 그럼 x 빼기 2는 뭐예요? 그러면 2,0을 지나. 예, 파란색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2,0을 지나고 그러면 2,0을 지나는데 얘가 2,0인데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1이거든. 1.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1,0 여기가 2,0이면 얘는 2, 어디를 지나냐면 중간 2,1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가 2,0이야. 그러면 요 위치는 바로 나와요. 여기는 얼마죠?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몇 칸이냐면 위로 2칸이야. 오른쪽 2칸 가야 되니까 해당 지점은 x는 얼마? 4가 나오죠? 그치? 자, 여기를 구해야 돼. 확대할게. 잘 봐봐. 1,2인데 이렇게 돼 있죠? 요 기울기가 몇 x죠? 2x. 그러면 내려가서 여기를 k, 여기를 몇 k? 그러면 이 기울기는 몇 x지? x. 그럼 여기는 몇 k죠? 2k지. 근데 해당 지점이 여기가 얼마였지? 0, 얼마? 여기는 얼마였죠? 오케이. 그러면 몇 k가? 3k가 얼마지?
그러면 해당 지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3분의 2 콤마 얼마? 4. 근데 이제 x 범위로 이제 그래프를 봅시다.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가 누구보다 큰 범위야? 빨간색이 누구보다 큰 범위? 파란색보다 뭐한 범위? 큰 범위.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x는 어디서부터? 3분의 2부터 어디까지? 됐습니다. 은우 잠시만 너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안 배웠죠? 배우긴 했어요. 기억이 나요? 네.